광주의 코로나19 일부 확진자들이 200km 이상 떨어진 천안까지도 옮겨졌습니다. 한 해 300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이 더 심하죠.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신 분들이 잠적하신 분들 이런 사례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면서 의료 취약지이기도 하지만 방역 취약지인 게 아닌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뭐 지난 한 주들 잘들 보내셨나요? 좀 너무 오랜만에 뵈서.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저 까먹으신 건 반갑습니다. 아니죠? 예. 까먹을 뻔 하다가 오셨어요. 제가 이 자리를 계속 비우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계획만큼 안 돼서 못 잊어서 또 왔네. 제가 온 거죠? 결국은. 직접 찾아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최근에 또 장마철이 다가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계속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좀 습하기도 하고 꿉꿉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어떻게 해요? 좀 이 장마 때 좀 움직이시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특히 그렇죠. 취재 다닐 때. 예, 그러니까 되도록 좀 뭐 전화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좀 확인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어디 방문하고 움직이는 시간들을 거리들을 좀 좁히면서 사는 게 좀 생활화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도 더더욱 그러고 특히 뭐 얼마 전까지 또 전남 지역에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그쵸. 굉장히 또 긴장하는 분위기가 지역에서 되고 뭐 지역 관공서도 막 출입을 제한하고 지금도 뭐 전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출입 기자들 외에 외부인들은 건물 진입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뭐 현관에서 모든 일 처리를 하고 뭐 물건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뭐 이브리핑이라고 해서 네,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찍어서 이렇게 좀 주는 기관들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또 기자들 출입하는 것조차도 사실 이제 좀 웬만하면 외부인이니까 막는 분위기인 것 같고 뭐 접촉을 좀 줄이는 게 일단은 답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된 시점에 사실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 또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부 또 이제 좀 무리를 좀 보이셨습니다. 골프 모임을 다녀오셨어요. 사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런 무리를 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그죠. 일반 모임이라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도 다녀오셨으니까. 그건 이제 미국의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사실 지금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된 시점에 어쨌건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에 좀 많이들 질타를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단체로 동기생들이 그러니까 승진했던 동기생들, 승진자들이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분들이 이제 공교롭게도 골프를 치고 뭐 식사를 하고 영암의 어디 커피숍에서 같이 12명이 이제 커피를 마신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나 아는 분 가족 6명이 그 커피숍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가격리를 하고 있죠. 네. 저희도 일부 이제 그런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이 자가격리 좀 들어가신 케이스가 맞아요. 저희도 있잖아요. 직원도 저희 예. 직원분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이미 음성 판정도 받았는데 일단은 이제 접촉한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이제 발병할 수 있는 그 2주라는 시간을 총 계산했을 때 남은 시간에 자가격리를 들어가는데 집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업무를 보더라도 일부 뭐 문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사실 한계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미팅을 좀 많이 다녀야 되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하니까 손해가 좀 많이 그렇죠.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자가격리를 해봤거든요. 연초에 막 창궐했을 때 맞아요. 코로나가. 근데 이게 그 회사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나도 2주 쉬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본 입장으로서 마음이 정말 일단 무겁고 회사에도 민폐이기도 하고 상황적으로도 내가 지금 무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불안감 그리고 내가 집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 고립감이 엄청 중압감처럼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많아요. 네.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이 골프 모임 이후에 그래도 굉장히 크게 확산될 거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 다행히도 이제 뭐 이렇게 크게 확산은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라남도와 또 해당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또 긴장을 공무원들 하고 있습니다. 또 예. 긴장도 하고 있고 또 예.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또 문책도 예. 심하게 좀 그렇죠. 하셨다라고 저희는 좀 보이거든요. 일단 직위 해제를 했어요. 네. 직위 해제는 징계는 아니거든요. 그 직에서 이제 일단 그 직책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징계가 따르죠. 그래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광주 전남 지역에 확산세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누그러졌지만 네. 사실 이제 병상 문제가 또 이슈가 됐어요. 이런 음압병동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뭐 감염자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병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있었는데 뭐 광주만 해도 사실은 병원들이 그래도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음압병상이 사실은 부족했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됐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또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조차 없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대규모 감염이 확산됐을 때 이걸 감당하기가 어떻게, 힘들어지죠. 예. 힘들었어.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게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염자들이 확산됐을 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뭐 병원의 의료진이 감염됐다. 그러면 그 병원이 폐쇄되고 의료진이 격리가 되면은 의료진 진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광주 같은 경우 164개 병상이 있는데 한 100개 정도가 찼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으로 다른 지역으로. 예,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예. 사실 뭐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우리 전남 지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사실 좀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 전남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먼저 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광주의 코로나19 일부 확진자들이 뭐 광주에서 뭐 200km 이상 떨어진 천안까지도 네. 이렇게 좀 옮겨졌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이제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순천의료원에 한 30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완치 판정 다 받으시고 다시 이제 대구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가 뭐 버스에서 이제 환송도 해드리고 했었었는데 그것처럼 뭐 지자체별로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사실 그때 취재를 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딱 그 배분을 해가지고 여기로 배치하면 가야 되는 거고 지자체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리 없이 협조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컨트롤 타워는 아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광주 전남의 환자가 충남 천안 뭐 우정 공무원 교육원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사실 우정 공무원 교육원이 이제 코로나 초기에 네. 중국 교포들이 이제 귀국했을 때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그 대전 충남 지역의 경증 환자들이 주로 지금 거기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 호남 지역, 특히 전남 지역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좀 더 이송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만 두고 좀 봤을 때 전체적인 감염자 수가 어쨌건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있거든요. 예. 네. 이 정도 인원이라면 충분히 좀 내에서 좀 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걸 못할 정도라면 그만큼 의료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 지역인가.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들 보이시나요? 평시에도 그러니까 평시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00만 명 그러니까 한 해 300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이 더 심하죠. 그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지만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나 좀 중증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수도권으로 가서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것과 지금의 이제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결국 이제 같이 뭐 직결되는 이제 사안이겠죠. 이 의료기관의 문제, 공공의료 서비스의 그 시스템의 확보의 문제가. 사실 광주가 뭐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뭐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를 광주는 지켜본 입장이고 이번에 처음 겪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확진자 동선 파악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신 분들이 잠적하신 분들 이런 사례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좀 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료 취약지이기도 하지만 방역 취약지인 게 아닌가. 이 방역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점검과 체계 구축이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해봤어요. 사실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남 자체가 보면 어쨌건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없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일단은 뭐 지역별로 거점을 정해서 병원들을 선정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만큼 의사들도 부족하고 병상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2014년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또 각종 교통사고들, 그러니까 각종 재난사고 관련해서 지역 거점 병원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맞아요. 했죠. 그러니까 외상센터죠, 외상센터. 그런 차원에서 지역 거점 병원을 지정을 하고 뭐 지원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전염병 관련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보면 수도권에 의사들이 좀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의 의사들이 부족하다라는 접근을 사실 먼저 하게 되는데 사실 수도권의 인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수도권의 의사가 집중돼 있는 게 맞죠.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남에 의대가 한 곳도 없고 대학병원이 한 곳도 없다. 이게 뭔가 그 당위성이 포함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전남의 각종 건강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남성의 기대 수명은 전남이 전국 최하위, 마이너스 0.6에 가까울 만큼 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악화돼 목숨을 잃게 되는 이른바 조사망률도 전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전남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전남에만 17곳. 가까운 곳에 응급실이 없다 보니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남의 수술 입원 환자 자체 충족률은 55%로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큰 병원이 있는 대도시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암과 신안, 진도, 완도 등 7곳은 수술 환자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남 지역 안에서도 의료 수준의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아프면 뭐 광주로 서울로 원정 진료로 이렇게 갑니다. 돈을 쓰는 것도 수도권 병원 가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 이제 물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서 하는 평균 진료비가 한 해에 한 2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공 의료를 하든 대학병원을 만들든 결국은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제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이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일단 도움이 되죠.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10만 명당 의사 1인당 진료 책임 인구가 610명이에요. 가장 높아요. 전국에서. 뭐 경상북도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의사 인력, 의료기관의 지역적 쏠림 현상으로 전남 지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편을 겪고 있죠. 지금 현재 그 한 해 의대 정원이 3,058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국내 의대 정원이 15년째 동결된 상태이고 2017년 기준으로 임상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 그래서 OECD 국가 평균의 3.4명인데 이게 절반 수준 정도라고 해요, 저희가. 그리고 의사 1인당 연간 진찰 건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의사 한 명당 진찰하는 환자 수가 엄청 더 많은 거고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대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명가량 더 증가를 시키겠다고 하더라도 2067년까지는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할 거다. 이런 결과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늘린다고 해도 앞으로 한 50년 정도는 부족한 거죠.
근데 이 정반대의 이제 의견을 펴고 있는 데가 있죠. 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그렇죠. 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현재는 2.3명이지만 10년 뒤에는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결국 그 지금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의사 수가 많으면 좀 말 그대로 공공의료 측면에서도 의사 확보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고 오히려 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의사 빼고 다 좋아하는 구조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의사도 물론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또 많은 노력이 있어야 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또 특권 의식이 있는 하나의 계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의학 분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업을 하니까 결국은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굴복을 했어요, 사실. 그때 하면서 의대 정원이 3,253명이었는데 다시 3,058명으로 오히려 줄었거든요. 네. 2006년에. 그래서 감축을 시켰죠, 의사를.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사협회에서는 정부에서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에 뭐 4,000명 정도를 이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이제 반발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보면 17개 시군 중에서 시도 중에서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의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 신설도 좀 검토가 되고 네. 있다까지는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또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전국 광시도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대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의대 유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현재 화순에 있는 전남대 암센터, 암병원도 전남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남 지역에 의과대만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웃긴 게 뭐 원광대 한방병원도 사실 전남에 있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 동신대병원도 사립대학이긴 하지만 있고 예. 사실은 뭐 그 병원도 있고 사실 찾아보면 대학병원은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지역 대학에서 배출한 대학병원 자체가 없고 의대 자체도 없고 그리고 이런 공공의료 부족한 공공의료인들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의대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좀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적어도 우리 지역 내에서 정확하게 왜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정당성을 정부나 뭐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나서 이것들을 좀 피력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그 내부 방침도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전남도로 공을 넘기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남도 내부에서 의대를 어디다 설립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그 보관을 제시해라.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따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북권, 서북권 다 동시에 의대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한 곳만 주겠다는 맞아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전남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쨌든 의대가 하나는 들어서는 거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던 것 같고 사실 정부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고 할까요? 이제 동서 간에. 그래서 앞으로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의과대생이 입학해서 졸업해가지고 실제 이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10년, 12년이. 그랬을 때 10년, 12년이 걸렸을 때 목포대나 순천대가 과연 모집 정원, 전체적인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모집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남에 그만큼의 공공의료 부족이라든가 또 우리 전남에 진짜 말 그대로 의대 신설에 대한 이런 문제들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좀 의견을 좁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 법이라든가 관련 문제들 또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은 좀 더 많이 우리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정부와 같이 함께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 이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